제목 비트코인 미증 시렐리의 22,000달러 선 바짝 7월 바닥론 솔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6% 가까이 급등하며 21,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한국 시간 8일 오전 7시 2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5.90% 급등한 21,69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6.87포인트 오른 31,384.5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57.54포인트 뛴 3,902.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9.49포인트 급등한 11,621.3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SP500 지수의 경우 지난 3월 말에 이어 올해 최장기 상승 타이 기록이라고 CNBC 방송이 보도했다. 그동안 미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공포에 짓눌렸던 투자자들은 이날 별다른 악재가 불거지지 않은 데 안심하며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고 있는 비트코인도 랠리에 동참하며 22,0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에 약 10만 5천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울프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7월 15일 내 바닥을 확인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울프 트레이더는 비트스탬프 BTC-USD3 일봉 차트 기준 200마일 100마 이상 방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전의 약세장과 마찬가지로 저점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다. 해당 두 지표의 크로스는 7월 15일 또는 그 후 일주일 내로 컨펌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비트코인 가격에 큰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7,600달러는 최근 비트코인 약세의 바닥 가격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 시속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레버리지 존재 사실이 업계로 하여금 대규모 조정을 겪게 하고 있다. 셀시우스, 블록파이, 3에로 캐피탈은 현재 진행 중인 시장 붕괴의 최대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와 같은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극도로 낮은 변동성은 통상 상승이든 하락이든 엄청난 가격 급변의 전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폭풍전야 상태로 보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제목 $달러 랠리 변수는 RSI 다이버전스 FOMC 컷오프 관건. 달러와 비트코인은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랠리는 비트코인 매도 압력의 중요한 연료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조만간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유투데이가 최근 유로화와 함께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중 하나임을 보여줬으나 주식과 디지털 자산 등 자산의 매도 압력을 가했다고 전망했다. 미디어는 다만 지수의 변동성을 살펴봤을 때 미 달러 인덱스가 보여주고 있는 3% 수준의 랠리는 상대 강도 지수의 다이버전스 발생과의 FOMC 회의 간 컷오프에 따라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콘트 저자 빈댕은 현물 거래소로 전송되는 비트코인의 총량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몇 시간 전 비트파이넥스에서 현물 거래소로 11,000 BTC가 넘어갔는데 대부분 코인베이스로 옮겨졌다. 이는 마지막 하락에서 현물 거래소로 옮겨진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비트파이넥스롱 포지션의 담보를 일부 채우기 위해 이 BTC를 빌렸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그들은 청산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코인베이스로 이를 다시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예상 레버리지 비율과 미결제 약정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리스크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다음 주에 CPI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매크로도 여전히 엉망이다. 지난달 비트코인은 CPI 발표 전에 펌핑을 하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CPI 수치에 따라 계속해서 응봉 캔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지금의 양봉 캔들을 믿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트코인 텔레그래프는 미국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가 7일 발표한 서베이를 인용 미 암호화폐 보유자들 중 다수가 6개월 내 비트코인이 38,000달러까지 회복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베이는 미국 암호화폐 보유자가 젊고 부유한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은 암호화폐를 송금 또는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가격 회복을 낙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베이에 따르면 1월 중순 이후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13.5% 하락한 반면 암호화폐 보유자의 심리지수는 8.1% 하락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세 차례의 서베이를 통해 진행됐으며 1차는 미국 성인 2,200에서 4,400명, 2차는 6,000명, 3차는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제목 셀시우스 시장 조작 혐의로 소송 단행. 고위험 레버리지의 고객 자금 5.3억 달러 투입. 과거 셀시우스 고객 예치금 일부를 관리했던 디파이 프로토콜 키파이가 셀시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셀시우스가 고객 자금을 이용해 셀 가격을 끌어올리고 시장을 조작해 키파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키파이 측은 알렉스 마신스키 셀시우스 CEO가 키파이가 관리하던 자금이 예치된 주소에서 본인의 가족, 폼지 사기를 저지른 그의 회사 주소로 일부 자금을 송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키파이 설립자 제이슨 스톤은 트위터를 통해 당초 우리는 셀시우스가 위험관리 및 해징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작년 2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협업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셀시우스는 내게 책임을 돌렸다. 현재 셀시우스는 우리에게 적자는 빚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사는 셀시우스 키파이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 키파이가 셀시우스 고객 자산 일부를 관리했었다. 이날 아캄 인텔리전스 보고서는 셀시우스가 제3자 자산운용사를 통해 고객 자금 5억 3,400만 달러로 고위험 레버리지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해온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고위험 레버리지 거래 전략이 3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명백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총 5억 3,400만 달러의 암호화폐 자산을 영엑스비월로 시작하는 월렛으로 송금했다. 영엑스비월은 이를 분산형 거래소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컴파운드와 아베에서 대출과 차입을 비롯한 디파이 수익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영엑스비월은 크립토펑크, 비프라트 등 630만 달러 상당의 NFT들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월렛은 제이슨 스톤 CEO가 이끄는 투자회사 키파이의 배후 팀으로 파악됐다. 한편 코인니스마켓 모니터링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메이커다오에서 비트크를 담보로 빌린 다이 대출 포지션을 전액 상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준 셀시우스는 메이커다오 프로토콜에 약 4,100만 다이의 미상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부채 포지션의 약 22,000 비트크를 담보로 예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부채 상환에 따라 셀시우스가 회수한 비트크의 달러 가치는 약 4억 4,800만 달러 상당이다. 제목 알라메다 리서치 보이저 디지털 대출 전액 상환 담보물 회수 완료. 암호화폐 투자사 알라메다 리서치가 8일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서비스 보이저 디지털의 대출을 상환하고 담보물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니스는 보이저 디지털이 뉴욕 법원에 제출한 챕터 11 파산 신청서를 통해 알라메다 리서치가 보이저 디지털로부터 3억 7,700만 달러를 대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6억 5,400만 달러를 대출한 쓰리에로 캐피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차입 규모였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알라메다 리서치 및 알라메다 벤처스는 보이저 디지털 주식의 11.6%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6월 23일 알라메다는 26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거나 포기한다고 발표하며 빅프프 지분 보유 비율을 내부자 기준 10% 이하인 9.49%까지 낮춘 바 있다. 한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보이저 디지털이 과거에 FDIC를 내세워 허위 광고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FDIC 대변인은 전날 이메일을 통해 보이저 디지털과 협업했던 메트로폴리탄 커머셜 뱅크는 FDIC에 가입돼 있는 반면 보이저 디지털은 미가입 상태라며 이에 따라 FDIC 예금보험은 보이저 디지털의 채무불이행,
파산, 인출 중단 등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이저 디지털이 자사 홍보 자료에서 보유 중인 미 달러는 은행과의 파트너십에 따라 FDIC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던 게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보이저 디지털 웹사이트에는 기존 회사 또는 파트너, 은행이 파산 시 고객 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에서 고객의 달러 예치금이 손실을 입은 경우 전액 상환을 보장한다로 안내글이 수정된 상태다. 수정한 이유를 묻는 매체의 질문에 보이저 디지털은 답변 거부했다. 제목. 만약 리플이 패소한다면 ETH, XLM, 올고 등 집단소송 제기될 것. 리플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암호화폐들에 대한 수백 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8일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트닉 트위터를 통해 리플은 이미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주장하는 세크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솔라나의 상황도 유사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거래소는 집단소송을 면제받으며 분쟁 시 개별 중재를 진행한다. 리플, 이더리움, 스텔라, 알고랜드 등 대형 프로젝트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솔라나 개발사 솔라나랩스는 솔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솔라나 관계자들이 미등록 증권인 솔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는 솔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반면 내부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암호화폐라며 솔은 증권성을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솔라나랩스 이외 아나톨리 야코벤코, 솔라나랩스 CEO, 솔라나제란, 멀티코인 캐피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발코넥스도 함께 고소했다. 멀티코인 캐피털의 경우 솔라나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나서 솔 가격을 끌어올린 뒤 개인 투자자들에게 저가의 수백만 달러치 솔을 판매, 이익을 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솔라나 측은 매체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해 리플 측 변호인 제임스 K. 필란은 세크가 리플과 그 공동창업자 관련 10명의 전문가 증언을 배제 혹은 제안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세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보고서가 제출됐다. 500페이지가 훨씬 넘는 분량이라며 리플 측 전문가 10명이 각각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단일 브리핑으로 요약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제목. 비트겟 신규 사용자 대상 독점 혜택 출시, 최대 120버스트 보너스 증정. 글로벌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겟이 신규 사용자를 위한 독점 혜택 이벤트를 개최했다. 신규 비트겟 사용자는 이벤트 기간 동안 회원가입 후 KYC 인증 완료 시 버스트, 회원가입 후 5일 이내 온체인 순입금 후 선물 계정으로 이체 시 이체액의 10%를 최대 100버스트까지 보너스로 지급받는다. 또 회원가입 후 5일 내 포지션 오픈 및 종료 3회 이상 완료 시 버스트 증정금이 추가 지급된다. 신규 사용자를 위한 독점 혜택 외에도 7월 친구 초대 콘테스트 등 프로모션 이벤트에도 참여 가능하다. 기존 사용자는 친구를 초대하여 증정금 및 백화점 상품권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초대된 신규 사용자의 UID 중 행운의 UID를 추첨하여 아이폰 13, 이더리움 및 비트겟 굿즈를 지급받게 된다. 현재 선물 거래 초보자의 경우 비트겟에서 원클릭 카피 트레이드를 통해 글로벌 엘리트 트레이더를 팔로우하여 포지션을 쉽게 오픈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비트겟에 따르면 임원 7,000명 이상의 엘리트 트레이더가 함께하고 있다. 선물 거래 경험이 있는 사용자라면 비트겟에서 어스드트 선물과 코인 선물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다. 비트겟의 어스드트 선물 유동성은 전 세계 3위이며 60종 이상의 인기 있는 주류 코인을 거래 지원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비트겟 관계자는 비트겟의 코인 선물은 거래를 위한 환전 과정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보다 빠른 거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비트겟은 현재 스포츠, e스포츠 및 기타 분야에서 높은 브랜드 명성을 누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겟은 지난해부터 유벤투스 FC, PGL 메이저, 팀 스피릿, 갈라타사라이 SK 등과 같은 정상급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잇따라 체결했다. 제목.
미 증시발 안도렐리. 비트코인 vs 이더리움 트렌드. 한동안 약세장이 펼쳐지던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뉴욕 증시의 상승세에 따라 반등세를 기록했다. 이에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를 굳건히 유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간밤 7% 이상 급등했다. 관련 기사, 비트코인, 미증시 랠리에 22,000달러 선 바짝. 7월 바닥론 솔솔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비트코인 vs 이더리움, 언급량 추이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간 비트코인은 12,224회, 이더리움은 2,712회 언급됐다. 지난 일주일 중 비트코인의 언급량이 급격히 증가한 7월 5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월간 비트코인 보고서를 발행하며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중립에서 낙관으로 변경하였다. 관련 기사,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중립 낙관 전환, 추가 하락 여지는 제한적.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비트코인 vs 이더리움.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비트코인의 이미지는 긍정 44%, 부정 51%, 중립 4%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우승자와 귀하다, 회복하다가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최악, 폭락, 매수하다, 공포, 범죄, 경기 침체, 손실, 우려, 급락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이더리움의 이미지는 긍정 46%, 부정 48%, 중립 6%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견고하다와 무료, 수수료 없다, 보상, 최고, 질이다, 세계 최초, 1등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개판, 경기 침체, 최악, 손실, 폭락하다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가능하다 단 하나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 주요 이슈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시세가 7% 급등하자 투자자의 유입이 다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수 애널리스트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머지않아 하락세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어서 암호화폐 교육기관 로마는 트위터를 통해 현재의 반등세와 함께 이어진 상승세 전망은 지난 8개월간 반복된 시세 변동 패턴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반등세가 사실상 상승세 전환이라는 착각을 유발한 하락세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길베르토라는 인명으로 활동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현재 일일 흐름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23,000달러 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예측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 데포프는 비트코인이 200주 마을 돌파한다면 단 며칠 만에 2,000에서 5,000달러 상승하며 28,000에서 3만 달러 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테어즈 프로버블리엄 인세인 어마운트 오브 리퀴디티 오브 더 200위크마 If Bitcoin breaks that level, I am assuming we will probably be getting a run of $2 OK upwards in just the few days to $28 30K and 10% will flip to. 매체는 다른 기사를 통해 이더리움의 테스트넷 머지가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이더리움 교육 전문 유튜버 앤소니 사사노는 머지 전환이 성공적이며 앞으로 며칠 동안 테스트넷 관찰이 이어질 것이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이더리움 프로토콜 개발자인 테렌스 차우도 머지 전환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머지 구성 오류 때문에 검증자 25에서 30%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었으나 머지 통합 지연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반면 이더리움 스테이커 커뮤니티 창립 멤버인 슈퍼피즈는 머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테스트넷 전환 성공은 몇 시간 혹은 다음 날까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오늘의 시세는 7월 8일 오후 3시 35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의 시세는 전일 대비 7.29% 상승한 21,799.21달러이며 이더리움의 시세는 6.48% 상승한 1,242.94달러이다. 제목. 미 연준 의사록의 인플레이션 90번 언급. 7월 자이언트 스텝 기정사실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단어가 90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연준이 물가 안정 최우선 기조를 뚜렷이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지난달 FOMC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후퇴 언급 빈도가 주목을 받았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기준 금리 인상 과정에서 경기 후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사록에 경기 후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반면 인플레이션은 FOMC 회의의 최대 화두로 언급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연준의 조치로 성장이 둔화하고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연준이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에 전념하려 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러한 기조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 5월 40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찍는 등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FOMC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전망 상제약적인 정책적 자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면서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훨씬 더 제약적인 자세가 적절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인정했다.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달에도 0.7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제약적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의사록 내용은 앞으로도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FOMC 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파월 의장에 동의했다. 위원들은 가파른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제 둔화를 초래하더라도 물가 잡기를 우선하여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사록은 회의 참석자들은 정책 강화가 당분간 경제 성장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다시 2%로 낮추는 것이 최대 고용 달성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제목 웰스파고 미 경기부터 이미 왔다. 미국 대형은행인 웰스파고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후퇴에 빠졌다는 평가가 월가 대형 금융기관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왔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형은행 웰스파고 산업투자연구소는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한 물가 상승세와 소비자 심리 약화, 기업 지출 축소 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이미 경기 후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는 한 달 전만 해도 내년쯤 약한 수준의 경기 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이번에 발생 시기를 앞당겼으며 경기 후퇴 강도도 보통 수준으로 상향했다. 월가에서 구겐하임과 노무라 증권 등 몇몇 금융기관이 내년 말까지 경기 후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긴 했지만 대형 금융기관에서 이미 경기 후퇴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내 총생산은 1분기에 1.6%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2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후퇴 상태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기 후퇴로 규정하지만 경기 후퇴 여부를 공식 판정하는 전미경제조사국은 노동시장과 투자, 지출 등 다양한 경제지표를 감안해 경기 후퇴 여부를 결정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는 지난달 50여 년 만에 최저치인 3.6%를 기록한 미국 실업률이 올해 4.3%에 이어 내년 말에는 5.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40년 만에 최고치인 소비자 물가는 6월에 전년 대비 8.8%까지 치솟으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불러올 것으로 웰스파고 투자연구소는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경기 하강에 대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사무실 규모를 또다시 축소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근무 확대로 기존 사무 공간을 줄였던 기업들이 이제는 물가 급등과 고금리,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인해 재차 사무 공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CBRE는 최근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52%는 향후 3년간 사무 공간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지역 검색 서비스 옐프는
최근 뉴욕과 시카고, 워싱턴 DC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사무실은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에 사무공간이 약 8만 1,400제곱미터에 달했던 옐프는 이번에 3만 9,000제곱미터를 줄여 2019년 말에 거의 5분의 1인 16,700제곱미터 규모의 업무 공간만 유지하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컨설팅 업체인 콘페리는 사무실 이용률 등을 분석해 올해 말까지 전체 85개 사무소 가운데 10에서 15% 정도를 줄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업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에 따르면 5년 전 13.2%에 불과했던 미국 내 사무공간 공실률은 2020년 16.5%, 지난해 17.5%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제목 비트코인 장중 22,000달러 돌파 8일 5.79억 달러 상당 BTC 옵션 만기.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7월 들어 처음으로 22,000달러 수준을 돌파했다.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 비트코인이 최근 뉴욕 증시와 동조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투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시간 8일 오전 10시 3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8.69% 급등한 22,2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도 약 4,135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도미넌스는 43.0% 수준이다. 한편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데리비티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8일 오후 5시 약 5억 7,9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 도래한다. 풋콜 비율은 1.08, 맥스페인 가격은 2만 달러다. 제목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20 5월 7일 이후 처음 BTC 2만 1,000달러 돌파의 투심 개선.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7월 들어 처음으로 2만 1,000달러 수준을 돌파했다. 한국 시간 8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5.16% 급등한 2만 1,59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도 약 4,125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도미넌스는 43.1% 수준이다. 관련 기사 비트코인 미증시 랠리의 22,000달러 선 바짝 7월 바닥론 솔솔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개선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오른 20을 기록했다. 다만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가 20을 넘은 건 지난 5월 7일 이후 처음이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제목 노보그라츠 미연준 내파적 기조 유지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질 것. 마이크 노보그라츠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운용사인 갤럭시 디지털을 이끄는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이 계속해 시속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가 7일 전했다. 억만장자 암호화폐 투자자인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 횡보 또는 하락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 존재 사실이 업계로 하여금 대규모 조정을 겪게 하고 있다. 셀시우스, 블록파이, 3예로 캐피털과 같은 중앙화 암호화폐 회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시장 붕괴의 최대 피해자이며 전체 산업을 한계점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암호화폐에 새로운 자본을 유치하게 해 가격을 높일 낙관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내러티브를 대신할 또 다른 스토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노보그라츠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조치를 가속화한다면 증시를 비롯한 모든 자산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은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노보그라츠 CEO는 미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전환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연준이 매파적이라면 어떠한 위험자산도 상승할 수가 없다. 제롬 파월이 멈추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암호화폐 약세장은 산업 규모가 더 커져 이전 약세장에 비해 더 고통이 크다. 업계에 더 많은 감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산업이 빠른 조정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7일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6% 가까이 급등하며 2만 $1,000 선을 회복했다. 한국 시간 8일 오전 7시 4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5.60% 급등한 2만 $1,632에 거래되고 있다. 제목 메파 미현준 고위 인사들 7월 또 자이언트 스텝 지지. 경기 침체 공포 부풀려졌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232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고위의 인사들이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단행을 촉구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7일 전미실물경제협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7월에 추가적인 75bp의 금리 인상과 9월에는 50bp의 인상을 확실히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월러 이사는 9월 이후 25bp 금리 인상으로 돌아갈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물가 상승률이 내려올 것 같지 않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큰 폭 금리 인상이 4분기에도 지속될 여지를 남겼다.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월러 이사는 우리는 금리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제약적인 환경으로 가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경기 침체 공포는 부풀려졌다면서 인플레이션은 경제활동에 부과하는 세금과 같다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월러 이사는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악한 소줄이 들록 지역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석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월러 이사와 마찬가지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시 메타 인사인 블러드 총재는 이번에 70으로 가는 게 훨씬 타당하다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5%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재확인했다. 블러드 총재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제 성장률이 장기 평균인 2% 정도로 둔화하겠지만 실업률이 치솟는 등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 1분기 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소득은 플러스 성장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목 머스크의 라스베이거스 지하 고속터널에 도지코인 결제 도입. 도우지 반짝 상승.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가 건설한 라스베이거스 고속터널 베이거스 루프 대표적인 미암호화폐 도지코인의 강력한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지하터널 굴착업체 보링 컴퍼니가 라스베이거스 고속터널에 도지코인 결제 옵션을 도입했다. 보링 컴퍼니는 현재 무료인 베이거스 루프를 향후 유료로 전환하고 결제 수단 중 하나로 도지코인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유료 전환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1회 이용 요금은 1.50달러, 하루 요금은 2.50달러이고 이용객은 신용카드와 현금 외에도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가능한 한 어디든지 도지코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해 액세서리와 장식품 등을 파는 온라인 숍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했고 머스크는 최근 스페이스X에도 도지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베이거스 루프는 터널에 배치된 테슬라 전기 차량의 승객이 탑승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 이 고속터널은 2012년 도심 교통 체증을 해소를 위해 머스크가 제안한 초고속터널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됐다. 하이퍼루프는 차량이 반진공 원통형 튜브 안에서 자기 부상해 초고속으로 달리는 개념이다. 현재 베이거스 루프는 하이퍼루프 초기 구상과는 달리 약 시속 35마일 속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링 컴퍼니는 향후 이동 거리와 속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시간 87일 오전 7시 1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도지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23% 오른 0.07038달러를 기록 중이다. 도우즈는 지난 7일간 10.28% 올랐다. 제목 저가 매수세액 $100 회복. 국제 유가는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배럴당 $100를 웃돌았다.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4.20달러 상승한 배럴당 102.73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률은 지난 5월 11일 이후 최대다. WTI 가격은 전날 배럴당 98.53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3월 8일 기록한 고점 123.70달러에서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이로써 유가는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다. 유가는 약세장 진입 직후 저가 매수세의 개장 초부터 5% 이상의 강세를 보였다. 경기 침체 우려에 유가가 크게 하락했으나 원유 시장이 여전히 공급 부족인 상태를 고려할 때 최근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제목 CNE 패드워치 7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93.9%. 블러드 연은 총재, 올해 3.5% 지지. 7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bp 인상할 확률은 93.9%에 달했다. 전날의 90.9%에 비해 높아진 것. 0.50bp 인상 가능성은 6.1%로 전날의 9.1%에 비해 줄었다. 9월 회의에서 0.75bp 인상할 확률은 13.1%, 0.50bp는 81.6%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50에서 1.75% 수준이다. 연준은 7월 25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한다. 한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서 현 시점에서 0.75%포인트로 가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3.5%까지 가는 것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도 7월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며 9월에는 인상폭을 0.50%포인트로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 리더스